대만의 TSMC 주가 어제 전 거래일보다 6.85% 급등한 162.92달러로 마감했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도 8,450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엔비디아 3조 달러에 이어서 반도체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업계는 TSMC가 내년 첨단 반도체 칩 출고가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6일 내놓은 최신 보고서에서 TSMC가 오는 9월이나 10월에는 2025년 반도체 칩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출고가를 올릴 경우 TSMC 주가 목표가를 현재 928대만 달러에서 980대만 달러로 올리면서 앞으로 1180대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가 TSMC 올해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할 것이며 엔비디아가 출고가 인상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AI 반도체 고객사들도 따를 것이라면서 출고가를 올린다면 TSMC는 2025년과 2026년 총이익률이 53%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 홀딩스가 유럽 증시에서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ASML의 시가총액은 3,770억 유로. 이것을 넘어서 세계 최대 명품 브랜드인 프랑스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시가총액 3,760억 유로를 넘었습니다. ASML의 시가총액은 작년 말 2,681억 유로에서 40%나 증가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제조 장비 가운데서도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EUV 노광장치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현재 유럽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로 4,364억 유로입니다. 그 다음에 루이비통이었는데 루이비통을 제치고 ASML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비교할 바가 안 되죠. 151% 상승 중. 대만의 TSMC가 60% 올랐습니다. 지금 5개월여 만에 ASML은 47% 올랐는데 이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3%를 기록 중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최근 5년간의 주가 상승률도 삼성전자가 이 세 종목의 평균 상승률의 18분의 1 정도. 그러니 5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 18배나 차이가 납니다. 2배, 3배 차이가 나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18배나 차이가 나요. 수익률이. 이것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ETF에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법보다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를 투자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 9종목과 함께 10종목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라고 2년 전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실행에 옮기신 분들은 좋은 수익률, 높은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거요, 본인이 판단하신 겁니다. 본인의 판단과 결정, 본인이 잘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와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1년간 수익률이 75%대 9%. 올해 연중으로 보면 51%대 마이너스 3%. 시간이 흐를수록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인텔과 AMD가 AI, 인공지능 칩 시장에 본격적인 참전을 알리면서 반도체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리사 수 AMD 최고 경영자는 대만에서 열린 IT 전시회 컴퓨텍스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맡아서 새로운 AI 가속기 MI325X를 오는 4분기 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MI325X는 MI300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업계 최대인 288기가 용량의 초고속 HBM3E 메모리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서 2배 더 많은 메모리를 확보하고 30% 더 빠른 컴퓨팅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MD는 2025년 3나노 기반 MI350을 출시하고 2026년에는 MI400을 선보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TSMC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에요. 수 CEO는 회사 내 모든 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도록 차세대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텔은 지난달 첫 손을 보인 최신 AI칩 가우디3가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데일과 대만 전자업체 인벤텍과 같은 파트너들을 통해서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제온6가 탑재된 가우디3가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전력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AI 모델을 1.5배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인텔은 앞으로 가우디3 공급을 늘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인텔은 또 2027년까지 신규 PC 중에 AI PC가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소비자용 프로세서인 코드명 루나 레이크도 3분기 중 출시할 계획입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인텔과 AMD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반도체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HBM 효과로 DRAM 시장의 연소의 가격 상승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HBM 가격 경우 내년에 5에서 10%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HBM은 범용 DRAM과 비교해서 가격이 높으며 DDR5보다 약 5배 더 비쌉니다. HBM 수요 성장률은 올해 200%에 가깝게 도달하고 2025년도에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I에 대한 지속적인 강력한 수요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25%로 0.25%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피벗 전환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0.25% 금리를 낮춘 데 이어서 유럽중앙은행까지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피벗이 본격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제로 기준금리 정책을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 만입니다.